무려 15년 만에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중국이 어렵다는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전 세계 국가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중국발 리먼 사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뻔했던 한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오히려 초대박을 내버린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일어난 오일 쇼크. 당시 몇 달 만에 기름 가격이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번에 10만원을 내고 주유하던 주유 가격은 갑자기 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한 달에 20만원씩 내던 난방비는 400만원으로 뛰었고, 이 전 세계인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히터조차 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이렇게 전 세계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끔찍한 오일 쇼크. 이로부터 약 25년 뒤인 1997년에는 태국에서 시작된 똠양꿍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통화인 바트화의 폭락에서 시작되어 똠양꿍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후 4개월 뒤 한국도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당시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겪어야만 했고, 이 산미그룹을 시작으로 진로, 대농과 한신, 기아, 해태와 뉴코아, 고려증권과 한라그룹마저 부도를 선언하며 한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30대 대기업 중 19개가 공중분해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로부터 10년 뒤에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2008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08 미국발 금융위기가 타격이 매우 컸던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며 못 본 채 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신용평가사 S&P의 조사를 보면 미국 20대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5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1990년대 IT 분야의 과잉 투자가 만들어낸 거품이 2001년에 꺼지며 경제가 침체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6.5%였던 기준금리를 2001년 2%, 2003년 1%로 낮췄습니다.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값싸게 빌릴 수 있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커진 것입니다. 저금리 덕분에 은행들은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돈을 수익성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갈수록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안해낸 절묘한 수가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이었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는 가난한 흑인 가계 등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그 전에는 돈을 빌려주기 위험하다고 분류됐던 가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일반 모기지 대출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대출 상환 첫 해에는 이자가 낮지만 다음 해부터는 이자가 껑충 뛰는 식의 사기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집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부채담보부 증권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만들고 이를 팔고 샀습니다. 이 부채담보부 증권은 서프라임보다 더 안전하지만 금리는 더 낮은 대출 채권들도 함께 섞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CDO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파티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06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집이 압류와 경매에 넘어갔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만 2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자금 경색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2007년 4월에 미국 최대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였던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8월부터 큰 펀드와 은행들로 신용 경색이 확대됐습니다. 2007년 8월에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일부 펀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는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 중 하나였던 노던록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2008년 5월에 최악의 신용위기는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9월에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금융공황이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단 며칠 만에 거의 모든 주요 서방 국가에서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국유화 조처를 포함한 구제금융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제무역은 1년 전보다 40% 하락했고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발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중국 금융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14일 외신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발행된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을 포함한 이 비구이 위안 회사채 9종과 사무채권 1종, 비구이 위안 계열사 광둥 텅웨이 건설 공사의 회사채 1종 등 총 11종의 비구이 위안 관련 채권 거래가 이날부터 중단됐습니다. 채권 총액은 157억 200만 위안, 약 2조 8,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만기가 가장 이른 것은 9월 2일차인 비구이 위안 사무채권이며 채권 종류에 따라 9월 중, 10월, 19일, 올해 연말, 내년 초 등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앞서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상반기에 최대 76억 달러, 10조 1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성명에서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상황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거래 정지 첫날 홍콩 증시에서 비구이 위안 주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장 대비 16.32% 떨어지는 등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 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양 집단도 2024년 만기가 예정인 금리 6% 어음 2,094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특정 업체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전반이 가라앉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인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몰림에 따라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도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시작된 위기는 중국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사인 진보홀딩스, 난두물업, 쉔헝 인터내셔널 등 세계사에 대해 만기가 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룽신탁의 지급 연기는 회사 대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이 중즈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 그룹의 자산관리 규모는 1조 위안, 약 1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룽신탁 외에도 중신, 중성, 우광신탁, 광다신탁 등 주요 신탁회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중국 금융권에서는 상당수 신탁회사가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랜서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룽신탁에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진보 등 3개사지만 중룽신탁이 현금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규모가 모두 3,500억 위안 64조 원에 이른다면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비구이 위안 채권 거래 중단 등의 사태가 중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중국의 경제 회복이 부동산 위기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경제 회복은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신 데이터를 보면 성장 반등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저하고를 그렇게 외쳐대던 국내 증권사들도 이번 중국발 위기로 한국 경제가 박살날 것이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폭락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중국을 완전히 공급망에서 없애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팀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북미 시장에 필요한 니켈은 호주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한국 시설의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중국발 금융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를 기다려온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는 극비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집단이 몇몇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땅이 한국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